학습 포트폴리오 만들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제목으로 자기 주도와 자기 성찰 학습의 결과물로 표현해 왔습니다. 학습 포트폴리오 만들기는 자기 주도 학습, 자기 성찰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학습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하고 실제 사례, 그 다음에 구성들이 또 질문하고 그 다음에 관련 Q&A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포트폴리오 필요성을 설명드리면은 왜 학습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할까요? 이게 이제 핵심 질문에 해당합니다. 어, 여러분이 학습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제 중요합니다. 먼저 그 이유를 보면은 배운 내용을 쉽게 잊어버린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이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는 어, 제가 교육을 비유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서 냉동 피자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냉동 피자는 우리가 그 피자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려놓는 것인데 보관을 해서 꺼내 먹는 뭐 그런 의미보다도 어, 예를 들어서 이건 비유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자를 맛있는 피자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냄새도 맡고 그다음에 토핑도 뭐가 올려 있는지도 보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먹지 않고 그냥 냉동실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넣어버리고 그 냉동실에 계속 피자가 이렇게 있는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학생들이 무엇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학습 내용을 제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기억하고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실제로 이렇게 피자로 말하면 먹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관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보관이라는 것은 즉 기억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즉 복습하는 과정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의 한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시험을 통해서 입시 위주 시험이나 정답만 찾는 이런 시험들 때문에 배운 내용이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즉 스스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배운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또 그것이 자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게 피자를 시켜서 자기가 먹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그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되고 또 배움의 목적이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배우고 난 다음에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냥 잊어먹습니다. 또뭐 예를 들어서 한 학기가 지나면 기말고사 끝나면 다 잊어먹고 또 지난 학기 거에 뭘 배웠는지도 무슨 과목 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교육을 비유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학생들이 어떤 지식이나 뭐 기능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자기 걸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는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복습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위해서 반드시 무언가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학습 포트폴리오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가 자신의 배움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즉, 가르치는 사람이 무엇을 가르치는 활동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고 또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흥미를 갖지 않는다면은 어,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면 것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배우는 것은 학생이 배우는 것이지 교사가 배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이나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것들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게끔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이 도와주고 안내할 것인가 그런 목적에서 이 학습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학습 과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 내용이 있고 학습 과정이 있습니다. 어, 입시 교육이나 이제 정답만 찾는 이런 평가나 배움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은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례를 좀 들으면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그 대학에 다닐 때 같은 과에 아주 머리가 좋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뭐 평소에 수업도 잘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과목에 대해서 성실히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음, 그런데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친구들 노트를 빌리거나, 그 다음에 친구들이 정리해 놓은 그런 족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달달달 외운 다음에 시험 볼 때 그걸 그대로 써서 결국은 다른 학생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 평가에서 학습 내용을 분명히 아는 것도 평가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평가라는 것은 결국은 학습 과정까지도 평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습 과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는 것은 얼마나 자기가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성실하고 또 배우는 과정에 최선을 다했는지, 그 다음에 그 최선을 다한 거에 얼마나 그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대 평가를 할 것이냐, 또는 절대 평가를 할 것이냐, 또는 능력 평가를 할 것이냐,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교육 평가에 대한 용어로 설명하면 규준 참조 평가, 준거 참조 평가 또는 능력 참조 평가라 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평가로 해서 단지 그것만 평가하는 것도 있고, 준거만 그 도달하게 되면은 요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생 개개인의 수준이나 또 학생 개개인의 관심이나 흥미에 맞춰서 그것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도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나, 즉 규준이나 준거 참조 평가와 다른 형태의 평가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학습 포트폴리오는 학습 과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수행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단지 좀 외우는 것을 좀 어, 못하거나, 하지만 평소에 성실하게 공부하고 자기가 가진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에 대해서도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학습 포트폴리오는 학습 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학습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점에서 학습 폴리오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기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습을 할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배우는 사람이 자기가 배우는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성찰하고, 또 자기 배운 것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학습 틀을 이렇게 갖추는 결과물이 바로 학습 포트폴리오입니다. 또한 학습하는 내용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학습하는 전체 과정을 총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포트폴리오는 평가의 또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학습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은 학습자에게 중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어, 제, 제 아이들이 뭐 유치원 때부터 학습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학습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학습 포트폴리오는 뭐 배운 거 그런 것보다도 유치원 뭐 한 학기를 이렇게 마치면은 선생님들이 요 사진이나 활동 사진, 그 다음에 무엇을 배웠는지 매주 이렇게 하나의 그 파일에다 정리해서 줍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습 포트폴리오에 해당합니다. 자기가 유치원 때 한 학기 동안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를 이렇게 보관하는 것,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나 또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작업에 해당합니다. 그런 이유로 학습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 포트폴리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란 말은 원래 그 주식이나 경제학 용어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한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 그 자산이나 이런 것들 늘리는 데 있어서 또는 투자를 할 때 한 군데다 왕창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게 이렇게 잘못이 되면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란은 한 바구니에 같은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투자를 분산해 놓고 한쪽이 이렇게 좀 무너지더라도 다른 것을 좀 보존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용어를 경제학에서도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육학에서는 이 포트폴리오는 배움에 대한 자기 성찰 작업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개개인의 장기간 변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수행평가의 하나가 학습 포트폴리오입니다. 세 번째, 학생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보여주는 산출물 또는 결과물이 학습 포트폴리오에 해당합니다. 어,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정의해 보면은 학습 포트폴리오는 일련의 학습 과정과 학습 내용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습 결과물이 학습 포트폴리오에 해당합니다. 이 학습 포트폴리오는 학습 과정과 결과를 시각화합니다. 즉, 시각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눈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나타내주는,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학습 포트폴리오고, 어, 이걸 통해서 학습 활동에 대한 자기 성찰이 결국은 학습 포트폴리오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즉, 배운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에 학습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은 자기가 이번 학기 동안에 이 과목을 배울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배웠고 또 그거에 대한 요 성찰할 수 있는 것, 즉 메타 학습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학습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작업은 여러분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가르치는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 학습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합니다. 지금 몇 년, 한 5년, 6년 전부터 어, 제 과목을 수강하거나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학습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자기가 무엇을 배우고 있고 또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결과물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학습 포트폴리오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 포트폴리오 만들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만들기는 먼저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클리어 파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보통 클리어 파일이 40페이지 정도 되는 클리어 파일이 있습니다. 클리어 파일이 작은 게 그 10장짜리 얇은 것도 있고 비닐 든 거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20개 든 것도 있습니다. 20개 든 것은 좀 적을 수도 있고 한 3, 40개 든 것, 비닐로 든 것이 클리어 파일이 보통 있습니다. 이런 클리어 파일에다가 결과물들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또 이제 두 번째는 그 바인더가 있습니다. 보통 20이나 30 바인더가 있는데 20이나 30 바인더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하나, 두 개, 세 개 있는 것이 30 바인더입니다. 그 다음에 O링하고 D링이 있습니다. 이 O링하고 D링은 이게 보시면은 링이 그 알파벳 D자처럼 한쪽이 볼록합니다. O링은 알파벳 O자처럼 동그랗습니다. 이게 둥근 모양의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께에 따라서 3cm짜리, 5cm짜리, 뭐 10cm짜리, 20cm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파일도 40 몇 짜리가 있고 20 몇 짜리가 있고 60 몇 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절한 학습 포트폴리오 만들기 위해서는 클리어 파일 같은 경우에는 40p 정도짜리가 적당하고
그 다음에 바인더로 쓸 경우에는 5cm 정도짜리, 요 두께가 5cm 정도짜리 D링이 좀 편합니다. 오링은 요, 그, 많은 내용을 좀 담기가 좀 부족합니다. 둘의 장단점이 있다면은 클리어 파일은 보관하기에 편합니다. 그다음 별도 작업이 없이 하지만 30이나 20 같은 경우는 요 구멍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아니면은 요 비닐 속에 들어가는 비닐을 여기에 요 바인더에다가 별도로 구입해서 쓰면 훨씬 더 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묶어진 클리어 파일보다도 비닐 20매짜리나 뭐 20매짜리 비닐만 된 걸 사서 이 바인더에 넣어서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보통은 그냥 클리어 파일에다가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악보를 보거나 작사용으로 하는 또 클리어 파일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클리어 파일이 원래 비닐로 다 덮여 있는데 위아래만 비닐이고 중간에는 이렇게 비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필기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절한 요 파일을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일단은 40p 정도짜리가 필요합니다. 10장이나 10페이지나 10장이나 뭐 20장짜리 보다 40매짜리가 좀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쫄대팔이나 그 다음에 포켓이 있습니다. 파일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쫄대팔 같은 경우에 그냥 묶어서 하나로 정리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켓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넣을 수 있는데 학습 포트폴리오 만들 때는 쫄대 파일보다도 그 클리어 파일이 더 훨씬 더 낫습니다. 볼륨감도 있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할 때도 순서를 바꾸거나 그 다음에 내용을 첨가할 때도 또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쫄대 파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포켓으로 된 이런 어, 폴더 형식으로 된 이 파일집은 나중에 확인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일일이 하나씩 다 꺼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즉각으로 보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클리어 파일이나 바이너를 사용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면은 구성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학습 포트폴리오에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 먼저 수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인물을 넣습니다. 뭐 강의 기획서, 그 다음에 유인물, PPT 유인물 같은 거, 또 수업 퀴즈, 또 보고서 작성했으면은 그 보고서 출력한 거, 또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그렸거나, 그 다음에 질문을 만들었거나, 이런 수업 준비물 같은 것들을 전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수업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팀 활동 결과물 같은 것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본인이 팀에서 발표했던 발표 PPT를 이렇게 뭐 6페이지나 9페이지로 이렇게 한 페이지에 6컷, 9컷 인쇄해 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거나 아니면은 발표 유인물 같은 거 한글 파일이든 워드 파일이든 이렇게 인쇄해서 볼 수 있게끔 끼워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 활동 결과물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PBL이나 TBL 요거 팀 활동이나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련돼서 할 때도 여러분들이 결과물들을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업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수업 형식이나 그 다음에 수업에서 그 교수자가 그 내주는 또 주는 유인물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이 공부한 여러 자료도 해당합니다. 만약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자기가 공부했던 흔적들도 괜찮고 또 수집한 자료 같은 거나 인쇄물도 요 학습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습니다. 이런 구성물로 학습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정리하면은 이런 클리어 파일에다가 수업 시간에 교수자가 나누어 줬던 유인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퀴즈 같은 것들을 만들었던 것, 또 자신이 찾았던 자료 같은 것들, 이런 기타 등등 것들을 이제 한 군데에 모아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아두면은 분실하지도 않으면서 전체의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합니다. 학습 포트폴리오의 일반적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학습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다음 같이 구성 요소를 좀 보겠는데요. 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은 강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준비물 또는 수업 유인물, PPT 유인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업 퀴즈, 또 수행평가, 또 학습 자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수업 준비는 보통 이제 그 과목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질문을 만들거나 또는 마인드맵을 그리거나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는 활동들입니다. 수업 유인물은 실제 수업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교수자가 PPT 유인물을 이렇게 주게 되면 그게 수업 유인물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또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인드맵을 이렇게 줬을 때도 그것도 이제 수업 유인물에 해당합니다. 수업 퀴즈는 매주마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작성하는 퀴즈에 해당합니다. 제 수업에서는 대부분 매주마다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찰하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퀴즈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뭐 책을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건 과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바로 수행평가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어, 학습 자료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한 공부 자료나 또 노트 필기했던 것들 또는 팀 활동의 결과물들을 이렇게 묶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습 자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습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강의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수업 준비, 또 수업 유인물, 그 다음에 수업 퀴즈, 기타 이런 수행평가 자료들이나 학습 자료들이 일반적인 구성이 됩니다. 어,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사례를 좀 적절히 좀 어,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포트폴리오는 강의 계획서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 제가 하는 수업이나 제가 하는 그 과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건데요. 먼저 1주차에 강의 계획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준비, 또 수업 유인물, 수업 퀴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주차에는 수업 준비가 있고, 수업 유인물이 있고, 수업 퀴즈가 있고, 3주차에도 이렇게 수업 준비, 수업 유인물, 수업 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4주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주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쌓이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는 수행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어, 1주차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1주차에 뭐 표지가 있을 수도 있고 강의 계획서가 있고 또 마인드맵이나 유인물 PPT가 있습니다. 즉 PPT 유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진단평가라고 1주차 퀴즈처럼 어, 작성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또 자신이 싫어하는 건 무엇인지, 또 당신은 누구입니까 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평가가 바로 1주차 수업 퀴즈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1주차에는 표지나 강의 계획서나 또 마인드맵이나 그다음에 유인물 같은 것들이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예를 들어 제가 몇 개 좀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은 어,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뭐 샘플로 해서 표지가 있는데 이 표지는 아직 올려놓진 않았습니다. 이 표지는 개별적으로 제가 과목마다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끔 이 표지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과목마다 교직 과목마다 좀 제목이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강의 계획서 즉 수업 계획서는 1주차에 유인물로 제가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대면 수업이었다면은 제가 이걸 인쇄해서 직접 드렸을 텐데,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 강의 계획서가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